테슬라 소식입니다. 머스크 리스크에 베팅한 개미. 테슬라 70% 폭락할 때 2배 뛰었다.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테슬라 매수 일변도였던 투자자들의 시각도 엇갈린다. 1.5배 레버리지로 더 과감한 투자에 나선 투자자가 있는 반면 테슬라 주가 하락에 베팅하는 인버스 투자자도 늘었다. 2일 한국예탁결제원에 따르면 최근 일주일간 국내 투자자들은 테슬라 주식의 1.5배 레버리지 ETF인 디렉시온 데일리 테슬라불 1.5X 쉐어즈를 1283만 달러 순매수했다. 이 기간 순매수한 해외 주식 중 세 번째로 많은 규모다. TSLL은 미국 ETF 운용사 디렉시온이 지난해 8월 출시한 단일 종목 ETF로 테슬라 주가 1일 수익률의 1.5배만큼 움직이도록 설계됐다. 지난해 테슬라 주가가 70% 폭락하자 저가 매수 기회라고 판단한 투자자들이 주가 반등 시 더 높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레버리지 ETF로 몰렸다. 1.5배 레버리지인 만큼 변동성은 더 크다. 지난해 8월 12일 상장한 이후 현재까지 수익률은 마이너스 75%로 이 기간 테슬라 낙폭보다 크다. 반대로 최근 이거래일간 반등에서는 20.89% 올라 테슬라보다 상승률이 높았다. 테슬라 주가 하락에 건 투자자들도 늘었다. 같은 기간 엑스테슬라 베어 데일리 ETF의 순매수는 364만 달러로 순매수 12위에 올랐다. 이 종목은 테슬라 주가 1일 수익률의 반대로 한 배만큼 움직이다. 테슬라 주가와 반대로 움직이는 인버스 ETF는 TSLQ에도 TSLX, 엔슬리 등이 있다. 이 종목들은 지난해 7에서 8월 상장한 이후 현재까지 100에서 120% 상승했다. 테슬라 레버리지나 인버스 상품은 테슬라 주가의 변동성에 투자하는 상품인 만큼 변동성이 커질수록 수익률은 높아지지만 방향을 잘못 맞췄다면 큰 손실을 감내해야 한다. 특히 1일 수익률의 배수를 추종하는 복리 효과로 인해 장기 보유가 어렵다는 게 단점으로 꼽힌다. 최근 테슬라의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 레버리지 혹은 인버스 상품의 위험성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최근 매수세에서 나타나듯이 테슬라 주가에 관한 시장의 시각은 엇갈린다. 우선 부정적인 시각은 테슬라 같은 제조업 기반의 기술주가 높은 금리와 경기 침체의 여파를 피해가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 블룸버그는 테슬라는 2022년 사상 최악의 한 해를 보냈지만 여전히 싸지 않다며 기업 가치는 토요타, GM, 포드, 스텔란티스 등 주요 자동차 기업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애플 소식입니다. 애플, 한 아이폰 수리비 또 올린다. 애플이 오는 3월부터 국내 아이폰 배터리 서비스 비용을 인상한다. 지난 9월에는 전면 디스플레이 수리비를 올린 바 있다. 3일 업계에 따르면 애플은 오는 3월 1일부터 아이폰 13과 이전에 출시된 모든 모델의 배터리 수리 비용을 3만 600원 인상 예정이다. 현재 아이폰 X부터 13 시리즈 수리비는 7만 9,200원, 아이폰 SE부터 8 시리즈는 5만 9,400원인데 3만원가량 추가되는 셈이다. 지난해 9월 출시된 아이폰 14 시리즈의 배터리 수리비는 현재 13만 1,400원에서 동결된다. 아이패드의 배터리 수리비도 오는 3월부터 5만 3천원 오른다. 맥북 에어는 5만원, 맥북과 맥북 프로 모델의 경우 8만원 인상 예정이다. 앞서 애플은 지난 9월 전면 디스플레이 수리 비용을 아이폰 13 프로 기준으로 32만 6,700원에서 37만 8천원으로 15.7%가량 인상했다. 당시 치솟은 원달러 환율과 원자재값 상승이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왔었다. 배터리 교체 가격은 유지했었다. 현재 환율이 하락하는 상황 속에서 수리비 인상은 부담스럽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애플은 국내뿐 아니라 미국, 유럽 등에서도 배터리 교체 비용을 인상할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크로소프트 소식입니다. 콘솔 경쟁, 경험 편의성으로 전환. 개별 시장 형성되나? 마이크로소프트가 클라우드 경쟁력을 기반으로 한 구독형 게임 서비스 확대에 박차를 가하면서 콘솔 게임 경쟁 양상이 달라지고 있다. 기존의 기기 판매 및 AAA급 게임 확보에서 각사의 장점을 강조한 형태로 바뀌는 모양새다. MS의 구독형 게임 서비스 박차의 소니 역시 구독형 서비스를 내놨지만 자사 플랫폼에 한정돼
시장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 기존에 제공되던 서비스의 추가적인 콘텐츠 제공으로 기존 이용자에 대한 업셀링 수단만 마련했을 뿐 시장 확대는 요원한 까닭이다. 업계에서는 향후 게임 시장이 클라우드 기반의 콘솔 게임으로 재편을 기대하고 있다. 기기의 성능이나 장소의 제약 없이 동일한 환경에서 게임을 이용할 수 있고 기기 및 타이틀 구매에 따르는 비용과 비교해도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가상화 페발 그래픽카드 가격 급등의 게임 이용 환경을 마련하는데도 부담이 커졌다. 게임 시장의 패러다임 전환이 예고되면서 MS가 게임 시장의 패권을 거머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약 10년 주기로 게임 기기의 교체가 필요한 반면 클라우드 게임 환경은 이용료만 지불하면 된다. 필요시 구독을 중단하거나 재구독을 할 수 있어 부담도 적다. 게임 시장 조사 업체 DFC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소니가 전 세계 콘솔 시장의 43%를 점유하고 있다. MS는 20%로 절반 수준이지만 2026년 소니 39%, MS 27%로 격차가 줄어든다. 현재 MS는 게임 서비스 확대 및 플랫폼 개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게이머의 접근성을 강화해 시장 지배력을 넓혀가기 위해서다. 클라우드 서버 인프라를 통해 게임을 안정적으로 보급하고 끊김없는 이용 환경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위틀 브이스만 유주 애널리스트는 엑스박스는 이미 플레이스테이션과 닌텐도가 더 이상 직접적인 경쟁자가 아니다며 마이크로소프트는 장기적인 게임을 하고 있으며 콘텐츠와 서비스가 그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반면 소니는 AR, VR 등의 이용자 경험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오는 2월 플레이스테이션 VR2를 출시하면서 가상현실 게이밍 환경 조성에 집중한다. 전 세계 클라우드 서비스 1, 2위를 다투는 MS와는 직접적인 경쟁이 어렵기 때문이다. 아마존 소식입니다. 전기차 루시드와 손잡은 아마존. 자율주행으로 업종 파괴. CES 2023이 열리기 하루 전인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전시관은 미리 참가 등록을 하는 취재진과 기업 관계자들로 붐볐다. CES 테크 이스트 전시장에는 아마존과 BMW 등 주요 자율주행 기업들의 부스가 속속 설치되는 중이었다. CES 전시관을 미리 둘러보던 취재진에게 경비요원은 전시관은 4일부터 문을 연다고 돌아가라는 손짓을 했다. 경비요원 너머로 보이는 CES 2023 자동차 기술 미래모빌리티관 입구에는 전 세계 1위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부스가 보였다. 아마존은 BMW 벤츠와 같은 자동차 기업들과 함께 자율주행 기술을 선보인다. 세계를 선도하는 기업들 간 업종 파괴와 경쟁이 얼마나 빠르게 일어나고 있는지 알려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아마존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리는 CES 2023에서 럭셔리 전기차 기업 루시드와 협업해 만든 자율주행차를 처음으로 선보인다. 아직 정식 개장 전인 전시관에는 이날 알렉사 X 루시드라고 적힌 부스가 설치되고 있었다. 아마존이 알렉사를 통해 자율주행 기술에 대대적으로 뛰어든 이유는 완전한 스마트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다. 아마존은 이미 상품 보관과 분류 등 물류 시스템을 자동화하고 있다. 구글 소식입니다. 무단 위치 추적 등 개인정보 소송에 376억 원 벌금 지불 합의. 구글이 앱 사용자 무단 위치 추적 등 개인정보와 관련한 미국 내 2건의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9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구글은 소송을 제기한 인디애나 주와 워싱턴 DC에 각각 2천만 달러와 650만 달러를 지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칼라신 워싱턴 DC 법무장관은 구글이 수집하는 위치 정보는 중요한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구글은 수집 정보를 사용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이번 소송은 구글이 사용자의 위치 추적 통제 권한을 제한해서 일어난 일이다. 이제 구글은 위치 정보를 수집 저장 활용할 때 사용자에게 명확히 알려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2년 11월 구글은 사용자 위치 정보 수집과 관련해 제기된 소송에 3억 9,150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미국 법무부에 따르면 구글은 2014년부터 사용자 위치 정보를 무단으로 수집해 미국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 구글의 위치 추적 수집 관련 조사에 따르면 사용자가 계정 설정에서 위치 추적을 끄면 정보가 수집되지 않는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위치 정보를 계속 수집해왔다. 이후 구글은 2023년부터 위치 정보 수집 내역을 공개하고 사용자의 권한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의 위치 정보 수집 설정은
위치 기록과 웹 및 앱 활동 두 가지로 나뉜다. 전자는 기본적으로 꺼짐 상태이며 후자는 모든 사용자가 구글 계정을 설정할 때 자동으로 활성화된다. 위치 정보는 구글의 디지털 광고 사업의 핵심을 자원 중 하나다. 하지만 위치 정보는 개인의 신원과 일상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 계속해서 개인정보 침해 논란에 휘말려왔다.